이민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겪을 수 있는 흔한 어려움들 중에 두 가지를 꼽자면 아마 문화 차이랑 세대 차이가 있을 텐데요. 그 문화 적응은 사실 세대랑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미국 문화 적응에 있어서 언어가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. 그래서 부모님이 외부와 의사소통을 영어로 편하게 하시지 못할 때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녀가 어른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. 그 어떤 가정의 보호자로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, 이거는 사실 내가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없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부담과 스트레스가 많이 돼도 감당을 하면서 또 이렇게 혼자 끙끙 앓게 되는 경우들을 제가 상담실에서 사실 많이 봐요. 그래서 부모님들이 특히 가정 안에서 이런 역할들을 자녀에게 맡길 때 충분히 고맙다고 해주시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사춘기, 청소년기 얘기를 하면 보통 질풍노도를 떠올리시잖아요. 사실 대학 생활을 하는 10대 후반, 20대 초반이 더 불안정한 시기예요, 환경적으로. 근데 이 시기를 사실 잘 보내려면 부모님과의 분리, 어떤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분리가 되게 중요한데 베이스 캠프가 필요해요. 부모님과의 소통, 부모님과의 관계가 독립적인 인격체로 거듭나는 이 과정에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요. 방향을 재설정할 때,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을 정비하고 잘 채워야 할 때, 쉴 곳이 필요할 때 돌아가는 곳이잖아요. 여기서 갈등 해결을 잘 하지 않고 소통이 제대로 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이 이후의 여정에 사실 큰 영향을 줘요. 그래서 이 베이스 캠프가 탄탄하면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삶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, 방황할 때 다시 돌아올 곳이 있다면 되게 훨씬 안정적으로 이 삶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. 네,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의사소통이 어떠셨나요? 또는 현재 자녀와 의사소통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나는 엄마 또는 아빠와 어떤 문제든 의논할 수 있다가 답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대답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데이빗 대표님.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미국 생활의 언어 차이 때문에 어머님이 보다 제가 영어를 더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슨 이슈가 있으면은 그걸 제가 제 선에서 커버를 해야 된다. 그러니까 그걸 굳이 어머님한테 보따리를 풀어놓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더 짐이 될 수가 있다. 그래서 대부분 그런 거를 제 선에서 다 핸들을 하거나 그런 게 상의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런 걸 좀 구분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제 선에서 하고, 그게 어떻게 보면 소통이 좀 그것 때문에 줄었을 수도 있겠죠. 네네네네. 근데 저랑은 좀 반대이신 것 같아요. 저도 부모님과 언어의 차이가 있으니까 대변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,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등록할 거나 이럴 때도 전부 다 제가 했거든요. 부모님이 이제 못 하시니까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중간 역할에서 제가 통역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전달이 반드시 돼야 했기 때문에 전 오히려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소통을 말을 했었어요. 많이 나눴다. 네. 근데 아무래도 네. 이제 물론 언어적인 부분이 가장 크긴 하겠는데 이제 아주 어려서 왔을 경우에 정말 이제 1.5세라고는 하지만 이제 하이스쿨 그 연령대가 되면 이제 이미 영어가 너무 익숙하잖아요.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배워왔던 한국어는 많이 잊어버렸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부모님들과의 그 간단한 대화는 괜찮아요. 하지만 깊이 있는 대화는 어려운 거죠. 네. 그러니까는 약간 정말 이 식생활 이런 부분, 학교생활 학교 어땠어? 친구랑 어쩌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 진짜 대학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을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. 예,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.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특히 진짜 이제 진로를 준비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이 1세대 부모님들한테 1.5세대가 고민을 얘기해도 대표님도 얘기하시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내가 학교 알아보고 내가 에세이 쓰고
뭐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그냥 그렇게 해결하는 거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네. 그런 게 왜냐면 부모님들이 여기서 대학을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. 여기 교육 시스템을 모르니까 학생들은 내가 고민이 있더라도 부모님한테 얘기해봤자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하고, 또 부모님들은 좀 반대로 아니 그냥 미국 학교에 다니니까 미국 학교에서 너네들이 쭉 다녔는데 뭐 당연히 너네가 알아서 가야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. 왜냐면 맞아요, 다들 그렇게 해요.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차피 얘기해봐야 안 통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딱 대학이나 뭐 학교 성적이나 뭐 클래스 선택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 이제 입을 닫고 귀도 닫고 그냥 밖에서 해결을 하는 거죠. 학교에서 자기 친구들이랑. 그렇죠. 네. 근데 확실히 그 2세대보다는 1.5세대가 부모님이랑 소통은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언어적인 부분에서 저희도 아. 보면 2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어를 못하는 아이들 많거든요. 여기 태어나서. 근데 부모님은 사실상 1세대고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이 이제 소통을 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뭐 대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. 아이들도 부모님이랑 얘기하고 싶어도 자기는 영어로 얘기하는데 부모님 계속 한국어로 대답하면 나중에 그냥 whatever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많고. 근데 1.5세대가 그래도 한국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유리한 부분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.